오늘부터 이제 자부터 해서 나갈 건데요. 이걸 보실 때 참 오늘은 좀 하기 쉬워요. 지금 자월이죠, 자월. 자의 기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달입니다. 이제 이 공부 하시면 이제 타임머신을 타셔야 돼요. 자월도 갔다가 축월도 갔다가 인월도 갔다가 춥지만 봄이라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제 막 추운데도 여름이라 생각해보고 한번 기억을 그 계절 그리고 시간 요 상황을 이제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서 이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자를 볼 때 제가 요거를 이제 구간별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일단 자를 한번 분해해 보자.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 자가 온다 했을 때 명조 내에 있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운에서 올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를 갖다가 우리 앞 시간에 음양지지표 해봤죠. 자, 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 해가지고 축과 인구간, 그리고 유와 술구간, 그리고 진구간, 뭔가 변화량이 크다. 그 중에서도 축인과 유와 술구간에 쉽게 말해서 북이 빈천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미 우리는 지지 음양표에서 알았습니다. 그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결선상으로 해서 이제 배우는 건데, 자를 보실 때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괴상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세 번째, 동물. 왜 자를 갖다가 쥐라는 동물로 배속을 했을까? 실제로 여기에서 키워드가 다 있거든요. 여기에 연결선상에서 의미를 확장해서 그러면 네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서 제가 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2운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운에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크게 이제 보통 대운으로 해놨죠, 제가. 일단 요 정도로만 분해를 해봐도 대충 어떻게 쓰이는 놈인지 이제 분별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제가 확장을 해서 해놨거든요. 제가 하는 이론이 이게 뭐 새로운 뭐 신규 이론은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가 원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취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취합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요 개념으로 일단 교재를 구성해 놨고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음양지지표에서 자 볼 때 어땠습니까? 뭔가 음양이 좀 섞여 있는 구간이었죠. 그리고 남자는 신자진으로 향하니까 좀 편하고 유효하게 쓸 것이고 여자는 좀 힘들게 쓴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팔자를 볼 때 이 표를 늘 머릿속에 두셔야 되거든요. 연월일시 이전에 남자로서의 삶이 있고 여자로서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살려면 더운 여름, 즉 사막에 살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같은 중위도 지방에 살기 좋습니까? 중위도 지방에 살기가 좋죠. 그럼 아주 추운 극지방에서는 어떨까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후를 봐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즉 한난조습이 다 맞춰져야 인간이 삶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생명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자원은 어떻습니까? 춥습니까? 덥습니까? 자, 음력 11월입니다. 자, 요번 달 반팔 입고 밖에 나간다.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오돌오돌 떱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웅크립니다. 그죠?
그래서 자를 보는 순간 맨 처음에 팔자에 월에 자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죠? 화가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화 없으면, 즉 예를 들어서 해년에 자월에 축일에 뭐 다시 거듭하여 술이 왔다.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조우가 실조가 된 거예요. 조우 실조됐다? 그럼 뭔가 편중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편중되면 앞 시간에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일단 마이너스 3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지지에 없으면 천간이라도 병정이라는 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에서라도 받쳐주든지. 그럼 이제 자에 관해서 자축은 일단 조우가 중요하구나. 그럼 상대적인 개념으로 오미 같이 먹고 들어가겠죠. 너무 덥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 기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는 거예요. 일단 그게 있어줘야 이 팔자가, 즉 예를 들어서 뭐 해월에 해년에 자월에 축일에 만약에 옷이다. 천간은 모르겠다는 거죠. 일단은 지지만 볼게요. 그럼 이 사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춥고 어둡다. 정적이다. 그죠? 관으로 쓴다면 교육이겠구나. 종교 철학이겠구나.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융통성 있게 쓰이려면 좌표령 개념으로 늦게 써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 오가 없다. 만약 신으로 거듭났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기울어졌죠. 이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30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팔자를 볼 때. 그래서 자축은 무조건 볼 때 조우를 유념히 봐라. 덤으로 오미도 조우를 중요시 봐야 된다. 자, 첫 번째 시간 자 나왔습니다. 몇 시죠? 전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그죠? 제가 보통 요 간명하시는 분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게 조자시, 야자시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본 기준 시점으로 나와 있죠. 즉, 우리 한국과,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립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에 있고 있어요. 한국 갔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좀 그리기 싫어요. 왜 있단 말이죠? 근데 일본도 기준 시점으로 이게 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일본은 빨리 만날 것이요. 그죠? 그럼 우리 한국은 서울 같으면 늦게 만난다는 거죠. 시간 갭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엔 약 24분을 더 하고 서울은 거기서 한 6분 정도 또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평균 기준 우리는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 관계로 보통 30분을 더해서 본다. 그리고 기준 시점이라는 게 조자시, 야자시 개념에서, 조자시, 야자시 개념은 아시죠? 즉 전날 밤 자시를 쓰느냐, 다음날 밤 자시를 쓰느냐 기준점이잖아요. 그 기준점은 쉽게 말해서 지역 시차를 고려한다면 서울을 기준으로 12시 30분 이전에 태어나면 전날 밤 야자시를 쓰고요. 그리고 12시 30분 이후에 태어나면 그 다음날 밤 조자시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점이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한 번씩 우리가 이 역업을 할 때 보면 요즘은 다 병원에서 애를 놓잖아요. 나와서 개복태기를 하든 어떻게 응애해서 태어나든 다 기록을 해줘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때 태어날 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 전날 간지도 뽑아보고 다음날 간지도 뽑아보고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한 번씩 대조는 한번 해보자. 그래야지 틀릴 확률이 적다. 자, 그리고 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음력으로 몇 월이죠? 11월이죠. 양력으로는 12월입니다. 이때 어떻죠? 우리가 느끼는 기운적인 공통적인 감정은 뭐죠? 춥다. 밤에 어둡다.
맞습니까? 지금 춥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가면 껌껌해지잖아요. 춥고 어둡다. 어두울 때 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자죠. 잠자는 것. 그리고 남녀 간에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애정사. 그리고 남몰래 쑥덕거린다? 뭐죠? 비밀사. 애정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납니까? 그죠? 즉 씨앗의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 자라는 뜻에서 보면 뭡니까? 자, 오미자, 구기자, 뭔가 꽉 다져서 넣어놨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세하다는 거죠. 그 원자, 중성자, 이때도 다 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를 만약에 내가 학문으로 쓴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연구할 것이다? 미생물. 그죠? 굉장히 작은 원소, 원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괴상은 어떻게 되죠? 뭐 가르쳐 주는 거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짝대기 하나 꽂고 뭐 띄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그죠?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즉 밑에 표현된 거는 하늘에서 뿌려주는 기운이고요. 위에 괴상이 나타내는 뜻은 땅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하늘에서는 1점 양기를 뿌려주었으나 즉 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양이 떠 있는 구간이고 자, 요 태양의 정반대편이 어떻게 됩니까? 자정이 되겠죠. 자정을 지나서 어떻게 되죠? 다시 태양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1점 양기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어떻다? 지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물, 땅, 그죠? 뭔가 온갖 잡것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커다란 대야에 물을 데핀다. 가스레인지에 불 켜자마자 물이 펄펄 끓습니까? 아니면 이따가 끓습니까? 이따가 끓는다는 거죠. 시간 왜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양기를 1점 뿌려 주었으나 아직 지구는 차갑더라. 근데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즉 지구 제일 반대편에서 다시 태양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해가 이제 드디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로 비유해 보면 우리가 뭘로 비유를 합니까? 쥐! 맞습니까? 아, 답변들이 없으셔. 한자라서 그러나? 자, 쥐로 비유를 했습니다. 왜 쥐로 비유를 했을까요? 자, 음이 몇 개? 5개. 쥐가 어떻게 생겼죠? 아, 쥐가 좀 그죠? 뭔가 동글동글하게 얘가 갇혀 있어요. 근데 그 물체가 어떻습니까? 덩치가 큽니까? 작습니까? 또 외국에서 뭐 이상한 쥐를 보고 큽니다 하지 마시고 원래 토종국산 쥐는 작습니다. 대신에 발이는 어떻죠? 작죠. 즉 양기는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함축적으로 모아놨다는 동물로서 배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쥐는 대낮에 활기를 치고 돌아다닙니까? 밤에 조용히 천장에 타닥타닥 거립니까? 밤에 야행성이라는 거예요. 왜 해필이면 자시를 찌려 배속해 놨느냐. 그러한 동물이 이러한 기운을 많이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쥐라는 게 보면 얘가 웃긴 동물인 게 뭐냐면 원래는 음이 많기 때문에 느려 터져야 돼요. 근데 쥐는 한 번씩 화다닥거려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뭔가 일의 진척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추운 겨울날은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히터가 없다 지금.
옆이 다 뚫렸습니다, 강의실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죠? 저도 이렇게 못 있습니다.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그죠? 즉 웅크려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상태 밑에 줄에 보시면 제가 다 달아놨습니다. 씨앗이자, 원자, 중성자, 그리고 정밀한 것을 다룬다. 그리고 의미도 아까 했었죠, 여기. 애정사, 비밀사,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 자 하나만 놓고 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확장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겨울을 뭘로 표시하죠? 얘와 반대되는 개념은 뭐죠? 해자축에 만약에 우리가 보통 해자축을 뭐로 합니까? 정적입니까? 동적입니까? 정적이죠. 정적. 움직임이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잠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은 이 시간에는 활동력을 적고 잠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불 꺼놓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생각을 하겠죠. 아닙니까? 뭐 눕자마자 베개 베면 바로 쾅 하신다 말이에요. 잠깐 깨우실 때 하실 수 있는 건 보통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해자축 자체를 교육으로도 쓰고 종교 철학으로 쓰고 정신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많이 쓰는 게 해자축을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도 써요. 그럼 인묘진도 교육으로 쓰죠? 근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예? 연구직과 기획. 아, 연구직과 기획직. 뭔가 상태가 틀리다는 거예요. 뭔가. 왜? 글자가 다르잖아요. 글자가 다르면 뜻도 다르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밤중이죠. 축은 뭡니까? 곧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곧 뜨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그냥 연구 중심이라 한다면 축의 경우에는 좀 더 몰입을 한 거예요. 학문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거. 그러면 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가 뜨기는 떴는데 어슴츠레. 이게 뜬 것 같지도 않고 또 안 뜬 것도 아니다. 그죠? 그럼 이때 하는 게 쉽게 말해서 눈 뜨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한다는 게 뭡니까? 아, 오늘 내 뭐 해야 되지? 오늘 뭘 할까? 즉 기획, 계획, 설계를 하는 게 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묘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옷을 걸치고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의 단계도 틀리다는 거죠. 만약 요게 인묘진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절대 나무가 아닙니다. 행입니다. 그죠? 항상 행자를 붙이라고 제가 기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목은 뭡니까? 세워 올리는 동작, 솟아오르는 동작, 봄에 풀이 솟아나는 동작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단계라면 묘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장식도 하죠. 근데 안에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묘를 직업군으로 쓴다면 이 사람은 교육도 되지만 장식을 한다면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예요. 진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자, 시간적으로 진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해가 이제 거의 뭐 다 떴는데 여태까지 드르륵 코 골고 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완전히 외출복까지 다 입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건축을 한다면 뭐겠다? 익스테리어, 외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을 한데도 이거는 기획 설계 분야고 이거는 실내 장식 분야고 얘는 익스테리어, 토목 건축 크게 써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글자를 달리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본론 다시 자자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글자를 보시면 다른 글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비교를 해보는 게 실제로는 그 글자의 차이점을 더 크게 알 수가 있거든요. 해자축, 겨울, 춥다, 어둡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도 미세하게 분화된 것들이 있더라. 자, 맨 밑에 줄 4페이지 가시면 사람의 삶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라다가 만 놈, 크다가 만 놈. 즉 씨앗으로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지자자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요즘 현대 문명에서는 그나마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 우리가 참 빈곤했던 시절 그때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실패를 했으면 어쩝니까? 내다 버린다. 자, 그 다음에 삼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삼합은 뭡니까? 자가 왕지죠. 자가 어떻게 됩니까? 신자진 궤도에서 왕지를 차지하고 있죠. 삼합은 뭐를 만들어낸다? 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비밀사, 애정사라는 거 기본 아까 해서 한 방 먹고 들어갔죠. 그리고 이 자라는 게 뭡니까? 음이 많죠. 음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실리적인 면, 금전적인 축적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쓰고 여자는 조금 부정적으로 쓰더라. 그 애정사가 있다. 즉 쥐자자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유리하게 쓰겠죠. 여자는 좀 힘들게 쓰겠죠. 그래서 원장님 쓰시는 말이 뭡니까? 애정의 아픔. 여자 공이 쥐자자 있으면 애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와서 나 그런 거 없는데 하면 살아봐 하면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쥐자자가 남자에게서도 유리하다고 해서 다 유리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 연애 쥐자자가 있다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 무일주라 칩시다. 정제가 연애에 있어요. 야 좋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애정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다? 타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 인해서 득볼 일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손해볼 일도 생긴다. 늘 무조건 다 좋다가 아니라는 거죠. 좋고 나쁨이 항상 섞여 있다. 근데 남자는 그 작용이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쓰이더라. 만약에 남자 팔자에 오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쥐자자 있는 사람과 마로자 있는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다. 쥐자자는 연애랑 결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겠죠. 마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환하게 밝혀진 공간이니까. 뭐 좀 해볼 만하면은 뽀록난 부고, 뭐 애인 좀 둘만 하면 뽀록 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 희기가 존재를 하더라. 자, 이제 진짜 중요한 표가 나왔습니다. 12신살. 12신살, 12운성 항상 같이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제로는 같은 궤도를 살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교재 나누어드린 교재에 보시면 12운성을 따로 표기한 이유가 요거는 쉽게 말해서 유년, 세운 해석하실 때 참조해서 쓰시라고 따로 뽑은 겁니다. 자, 12신살. 자, 신에서 뭐죠? 지살. 뭔가 내가 주동을 해서 내 삶의 터전을 새로이 개척해 나간다. 그죠? 그럼 유는 뭐죠? 안 배우셨습니까? 뭡니까? 연살. 일명 도화살이라고 그러죠. 술은요? 해는요? 좀 읽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12 신사를 자체는 운동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운동의 방향성. 내가 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밑에 각종 신사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걸 왜 적어 놨냐면요. 이게 이제 왜 우리가 공부하실 때 원장님 그러셔요. 첫 번째, 성격. 성격은 우리한테 문점하러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왜? 나는 오늘 할 일 알고 내일 할 일 알고 그 다음에 할 일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성격 밑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파격이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파격의 등급을 분류해봐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거의 성격에 준하는 파격이 있느냐, 아니면 아예 안 되는 파격들이 있느냐. 이 파격에도 못 들어가면 비빔밥이다. 실제로 우리한테 오는 부분이 거의 이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일부 성격들. 자, 그럼 파격을 연구해 보려면 밑에 있는 각종 신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파격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기초하고 넘어와서 뭘 그런 걸 알아, 그죠? 파격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강의를 유심히 들어보신 분들은 하나 캐치를 하실 겁니다. 제가 항상 합을 얘기할 때는 충과 합을 제가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합을 얘기할 때는 항상 합에 의한 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충은 파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성격의 조건을 갖다가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그냥 복습 차원이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분류를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파격에서도 첫 번째, 제가 합은 뭐라고 했죠? 탁이라고 했죠. 즉 합의 실제로 파격에서는 제일 상위로 칩니다. 합에서 보실 거는 가세냐, 감세냐. 합에는 뭐가 있죠? 삼합도 있고 육합도 있죠, 그죠? 다 가세의 글자인지 감세의 글자인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과 오가 있다. 이건 뭡니까? 가세. 그죠? 오에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술이 있다. 그럼 요건 뭐죠? 감세. 이런 식으로 해서 육합이든지 삼합을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글자가 힘 있는 글자가 온데 인 없고 술만 있다. 힘 다 빠지죠. 근데 술 없고 인만 있다. 오를 재석으로 쓰면 임일주다. 어이구 좋네. 그죠? 이 사람 뭐 하겠다? 도시락 장사하겠다. 새벽에 만들어서 점심때 팔고 현금 회수하고. 첫 번째가 성격의 파격에서도 제일 쳐주는 게 합이더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우리 많이 하잖아요. 충. 그렇죠. 충은 뭐라고 했습니까? 꾀돌이라고 했잖아요. 꾀돌이. 충이 있어야, 충이 뭡니까? 안 되면 패서라도 한다는 거죠. 자, 동사무소 직원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자, 충 있는 사람 어쩝니까? 발로 주워 찹니다. 해결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뭘까요? 우리 항상 늘 많이 배워온 겁니다. 형. 이 형이라는 것은 약간 조건부예요. 조건부. 이 형에 준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저희 수강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던데 원진입니다. 원진은 뭡니까? 내가 글자 하나를 제바로 쓰면은 10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원진에 먹히면 어떻게 해요? 그 꼴을 온전하게 유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약 7할 정도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파격 중에서 원진만 돼도 괜찮더라. 원진이 있으신 분 기운을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공망. 실제로 요 위에까지가 파격으로 쳐주고요. 요 공망부터는 다 비빔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파격도 대충 분리하는 방법이 정립이 되십니까? 이러한 기준점으로 일단 팔자를 한번 분리해 본다. 야, 기초 배우고 갑자기 어렵다, 그죠? 근데 이걸 기본적으로 한번 듣고 가는 것과 안 듣고 팔자를 무조건 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 팔자를 봤는데 야가 파격인데 어디 팔자 수준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서 책을 추나추동을 3번이고 4번 봐봐야 그 팔자가 그 팔자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가면 아, 이 팔자 파격인데 성격 등급에 좀 들어가네? 빠지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원래 좀 고수급에 이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걸 알고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가 왔어요. 자. 자가 신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삼합. 합으로 인한 탁. 유는 뭡니까? 파에 걸리죠. 파. 그 다음에 술은 인호술은 다 같이 묶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는 충이고, 그죠? 이는 격각. 맞습니까? 술도 격각 먹었다는 거죠. 즉, 조건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의 충에 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와 자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자와 자와 같이 있으면 자형작용은 기본적으로 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축은 뭐죠? 육합 걸리죠. 맞습니까? 자묘는 형 걸리죠. 신자진 삼합 맞습니까? 자와 사는 실제로 보면 약간 암합이 걸립니다. 근데 그걸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자미는 원진 걸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자를 갖다가 월지로 쓴다면 성격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냐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면 다 파격이라는 거죠. 그럼 파격에서도 분류를 해보자.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보고 추나추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다. 야, 처음에 그렇지. 야자시 조자시 나누고 왕상일수 보고. 근데 결론적으로 팔자는 적어놓으면 그 글자가 그 글자 같아요. 한번 다 보고 나면. 근데 저게 있는 과정에서 보는 것과 저게 없이 보는 것은 팔자 보는 눈이 틀려진다는 거죠. 저도 이거 모르고 공부해가지고 무진장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번을 읽어도 모르겠고 두 번을 봐도 모르겠고 이제 요 기준점을 두고서 이제 팔자를 갖다가 약간 등급부터 나눠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좀 와닿습니까? 네, 와닿기는 한데 오래 보입니다. 실전에 가서 이제 팔자 풀이반으로 가면 이제 막 무진장 연습을 하죠. 그때 이제 살살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개화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자기 자체를 장성으로 둔다고 했죠. 그죠? 장성. 즉, 개화론 자체는 여기는 기본 12신살, 그거와 똑같이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왜? 자가 장성이므로. 근데 이거는 팔자 4글자입니다. 그러면 일단 개화론 끝나고. 자, 12운성 한번 보겠습니다. 12운성. 아, 그 이전에 우리가 수를 한번 분류를 해 보셨습니까, 혹시? 수의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있을 것이요. 지지로는 뭐가 있습니까? 해수와 자수가 있어요. 지장간 또 있죠. 지장간에는 뭐가 있죠? 그 다음에요.
이게 다 힘의 세계가 틀리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걸 왜 이걸 적어놨냐면 실제로 요거보다 중요한 게 다음에 할 축자 때문에 그래요. 토. 이것이 천간에는 딸랑 두 글자인데 지지 오니까 무지검당에 많아지더라. 그럼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제 교재는 그걸 살 뺐습니다. 왜? 제 거 이거 들고 가서 공부 다 했다 할까봐. 그거는 제 말로 설명해서 배우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천간에 뜬 건 뭡니까? 명이죠, 명. 그 다음 실로서 행사를 하겠죠. 그 다음 지장간에도 등급이 있더라. 즉,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세겠습니까? 자, 실제로는 요것도 세다고 하고요. 요것도 엄청나게 셉니다. 요게 제일 약해요. 이런 식으로 다 세력의 우열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참 지자자 하나 배우는데 뭐가 할 게 없으로 많아진다. 그죠? 언제 다 외워? 자, 키 포인트를 드렸잖아요. 시간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계산 한번 떠올려 보고 왜 이 말을 여기에다가 배속했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요걸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사고의 확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 제 노트에 모든 걸 다 적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확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운성은 자, 어떻게 됩니까? 갑은 을에 목욕. 목욕은 12신살로 바꾸면 년살, 도화살. 그죠? 그 다음에 을은 뭡니까? 을은 병지에 들어가죠. 병지는 12신살로 뭐라고 했습니까? 역마. 왜 어떤 분이 물으시죠? 을일주가 왜 자에 이동수가 많습니까? 병지니까 역마살 기운이 있다. 주동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상황에 엇갈려서 어쩔 수 없이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을일주가 자년을 만나면 이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을일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기토하고 같이 흘러서 천을 기인이 오죠. 신과 자에 천을 기인이 있죠. 그 기본적으로 자를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글자가 한눈에 탁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에서 제일 안 좋은 것들, 힘없는 것들 뭡니까? 병정무기. 그냥 먹고 들어가죠? 태지절지, 제살겁살로 가고, 그 다음에 임계, 공짜로 또 먹고 갑니다. 그죠? 뭐, 제왕지, 걸럭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경신이 이제 신금이 자수의 장생을 하는데 이 장생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은간은, 즉 양간은 생, 뭔가 신생의 기운으로 뾰족히 올라오는 것이고 음간의 장생의 기운은 장의 기준입니다. 장, 넓게 펼쳐져 있다. 신금이 뭡니까? 서리, 눈. 자, 자월에 눈이 한번 내립니다. 어떻게 내립니까? 펑펑 내리겠죠. 5월에 눈이 내립니까? 안 내리죠. 펑펑 내리는데 온 천지 사방이 어떻게 되더라? 눈밭으로 일구어지더라. 그게 장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간의 장생지 그리고 양지도 세력은 있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토, 천을 기인도 먹었고 그다음 신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를 보면 육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식신. 식신은 문창이다. 야, 이 사람 뭔가 필설의 능력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임일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양인이 되죠. 겁재가 되니까 육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또 다른 신살이 하나 더 붙는다고 했습니다. 홍영. 그래서 다른 일주들은 모르겠는데 간지동인 일주들 그 중에서 보통 비겁이 일지에 들어오면 왜 부부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임자일주는 틀리더라. 홍염이 뭡니까? 남을 싹싹싹 꿰는 능력이라 했잖아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질만 하면 남자가 조금만 어드바이스 해도 여자는 애정이 이루어지더라. 그럼 남자 같은 자가 뭡니까? 애정사잖아요. 애정사. 그렇기 때문에 임자일주 왔다 해서 너그 마누라 뭐 되고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제가 명조내라고 해놨죠. 이건 왜냐면 여기 하나만 적어놨는데 좌표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연에 자가 있을 때, 월에 자가 있을 때, 그죠? 일에도 자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시에도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좌표론이 어떻게 됩니까? 연은 아주 큰 배라고 한다면 그 월은 그 안에 있는 배고, 일은 크기보다 더 작은 배고, 제일 작은 배가 시더라. 이걸 집으로 표현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터전이 바로 연이고, 맞습니까? 집안 전체가 월이고, 그 집을 구성하고 있는 집안이 일이고, 대문밖이 시더라. 즉, 작용력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연에 자가 있다 하면, 자, 자의 씨앗이 온 곳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쥐떼로 태어났다는 자체로 뭡니까? 애정사가 들어온다면 야, 감당 안 되겠다, 그죠? 월은 좀 폭이 작아지죠. 일은 더 작다는 거예요. 시는 대문밖이 되는 거고. 그 충도 마찬가지예요. 충이 만약에 자가 있는데 오가 왔다 하면 연에 있는 자와 월에 있는 자, 일에 있는 자, 시에 있는 자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즉, 제일 큰 오가 연에 자가 있는데 운에서 오가 왔다면 큰 틀이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다 흔들리니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월은 조금 틀리겠죠. 내 터전은 살아있으니까. 다른 띠가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가감, 즉 해석의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걸 한번 염두해 두고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대운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대운에서 누구나 다 활동성이 활발해집니까? 자의 구간에서? 아니면 활발하지 않습니까? 활동성이 저해되죠. 그래서 역동적인 변화를 이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 비교해서 축은 뭐였습니까? 뭔가 변화량이 크다, 그죠? 자, 북이 빈천이 바뀌지만 극단적으로 많이 바뀌지 않는다. 왜입니까? 음양이 섞여 있더라. 앞에 음양 지지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음이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일점 양기가 하나 있으니까 뭔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문점하러 와요, 사람들이. 선생님, 제 지금 막 이거 하나 아이템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하면 되겠습니까? 자운에 물으러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답할까요? 점진적인 성장성이라 했잖아요. 방금 네가 생각해서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내가 뭔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했던 것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축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음이 쌓여 있으니까 점진적인 저축은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여기 쫙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반타작, 좋거나 고달프거나. 왜? 음양이 섞여 있으므로. 그 밑에 상리철학 내용은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차원에서 적어놨으니까 왜 이 쥐자자가 이러한 것에 배속될 수 있는가, 요거를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자에 관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고 5분 정도 쉬었다가 축